우선 외형을 살펴보면은 뒷편에는 에어컨과 출입문,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기 위한 외부 인입장치, 그 다음에 오수통을 모두 장착하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 밑에를 보면은 청수를 쓰다가 겨울에 얼지 않게끔 청수를 완전히 뽑을 수 있는 호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아웃트리거가 이제 자동은 아니지만은 올리고 내릴 때 잠깐만 수고하시면은 충분히 장착과 탈착이 가능한 그러한 수동 아웃트리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연문짝을 이렇게 들어서 받쳐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이 차량 연문짝을 열으면은 그 안에는 큰 저장 공간이 나와서 그래서 아래쪽을 만들었고, 옆에는 주행할 때 잠시 꼽았다가 차량을 캠퍼하고 분리할 때는 뽑아서 차량을 캠퍼하고 분리할 수 있는 주행 충전기 커넥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문짝은 기름 넣으실 때, 연료를 넣으실 때 이제 여기가 연료통이 있네요. 기름 넣으실 때 같은 방향에서 기름을 같은 경유를 넣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시동 2타, 요 정도면은 반말짜리 정도 되는데, 요것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뗄 수 있는 양입니다. 뭐 심하게 그 높은 온도로 많이 뜨끈뜨끈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면 3일, 4일 정도 뗍니다. 그리고 이쪽을 안쪽을 들여다보면 인버터를 수리하기 편하게, 뺐다 넣었다 하기 편하게 여기다 장착을 했고요. 이 안에는 무시동 2타 모터를 관찰할 수 있게끔 보이는 데도 설치했고, 이 주행 충전기도 점검하기 편하게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휴지. 또 특별히 여기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힘을 줘서 빼면은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안에를 전기 계통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해놨고, 또 이 안쪽에도 이제 전기 컨트롤 박스 뒤에 그것도 빠지게 해가지고 점검하기가 수월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차량하고 그 캠퍼하고 결합고리, 이 결합고리도 그 튼튼하고 녹이 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문은 뭐 캠핑카 문, 저기 벙커 문이나 사이드 문, 커튼이나 암막 등이 같이 되는 캠핑카 문짝을 달아놨고요. 이거는 봉고3나 포타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차는 특별히 더블 캡에 장착을 했지만은 일반 캡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올려보니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반 캡과 더블 캡 공용으로 올릴 수 있는 이 캠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이즈보다 좀 크죠. 예, 캠퍼치고는. 지금 이 부분은 밖에서 물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어떤 샤워기 꼭지가 하나 달렸고요. 이거는 물 주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넣으시면 되고, 가득 채우고 가셨다가 좀 물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그 말통 같은 거 잡아라 코끼리, 그걸로 떠다가 여기다 직접 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수도가 있으면은 뭐 연결해서 여기다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위에는 이제
안에서 취사를 할 때 냄새가 밖으로 빠질 수 있게 이런 환풍기를 안에서 장착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냄새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날개는 이렇게 걸어서 여기를 뭐 수납 같은 거 내지는 뭘 같은 거 올려놓고 야외에서 노실 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활용도를 알아서 들어가면서는 저쪽 양쪽 밖에 그 적재한 문을 열으면은 양쪽에서 뭐 낚싯대라든지 긴 거를 수납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안쪽에서 뭔가 이제 넣었다 뺐다 꺼내기 쉽게 이렇게 안쪽에도 문을 하나 만들어줘서 이거는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것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수동 잡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레바하고 외부 충전기 연결할 때 앞놈으로 들어올 때가 쑥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앞놈으로 들어올 때 연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이렇게 여기다 일단 정리해 놨고요. 지금 이 안쪽에는 수납장이 크지는 않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웬만한 사소한 거 수납하실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아우토반 캠핑카에서는 항시 여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모양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모양을 내서 벙커 입구를 이렇게 만들죠.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설거지통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닫으면 이 위에서 뭐 도마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곳을 이렇게 빼면은 여기서 이제 도마를 놓고 식사 준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자, 이것은 220 타입입니다. 220에서 인버터 전기를 넣고 이 스위치를 넣으면 환풍기가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시고, 220을 쓰는 것이 여기서 에어컨하고 환풍기, 그 다음에 TV 이런 거 킬 때는 220을 넣으셔야 돼요. 220 넣을 때는 여기요 이 스위치, 요것이 인버터 스위치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컨트롤 박스고요. 이곳은 220인데 인버터에서 나오는 220. 그 다음에 제가 그 인버터에서 나오는 220은 요 콘센트에다 짝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외부 인입 콘센트, 220 인입 콘센트, 인버터 인입 콘센트. 요거는 에어컨. 요 불은 바깥에서 하고 여기가 같이 켜지는데, 여기 나갔다 들어오실 때 여기서 에어컨 바로 밑에 이 스위치를 밖에서 창문 열고 켜시면 이 불하고 이 바깥의 불이 같이 켜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요. 요것은 이제 위아래 올라다니시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넣어 놓으시면은 위아래 올라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를 이제 빼셔가지고 도마나 칼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 놓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뭐 샤워하시거나 뭐 이럴 때는 들어가서 활용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포타포티 변기를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급할 때 이제 쓰시기도 하고 그러면 되고요. 또 변기를 넣어갖고 다니시면은 냄새도 나고 불편하시다는 분들은 안 쓰셔도, 요즘은 화장실이 워낙에 여기저기 잘 돼 있어서 뭐 그냥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변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러서 이렇게 열으면은
이런 형태로 되고요. 지금 수납장 여기도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취침실인데요. 한 3명 내지 4명 취침이 가능합니다. 워낙에 넓게 뽑아서 여기서 저 끝까지 220, 2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놓으셔도 되고 길게 놓으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알아서 쓰시고요. TV고요. TV 양쪽 옆에는 담요나 이불을 개서 바로 넣어서 말아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벙커창도 이제 그 암막과 모기장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는 거고, LED 창을 달았는데 손으로 터치해서 꼈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허 출원에는 이 난방 방식입니다. 우리 그 아우토반 캠핑카의 난방 방식은 제가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주행 충전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스위치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들어가요. 충전 들어가고요. 충전이 다 되면 이제 떨어지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 옆에가 이제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는 밑으로 이응자가 나오게, 0자가 나오게 누르면은 인버터가 꺼지고, 1자가 나오게 누르면은 인버터가 켜지는데, 인버터는 이 속에 들었어요. 저 아까 바깥에서 보이고, 옆에 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인해서 안에 그 220V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는데, 이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버터를 여기서 안에서 끼고 끌 수 있고요. 요거는 수위 게이지. 지금 물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지금 반쯤 넣어놓은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난방 시스템은 요겁니다. 그 야마비시라는 데에서 천성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 보통 3kg짜리를 다는데 우리가 5kg짜리를 달았고요. 5kg짜리를 다른 이유는 난방을, 이 바닥 난방을 전부 다 우리는 그 무시동 히터를 이용해서 끝없이 그 안으로 밀어넣는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열을 이용해서 청수 탱크를 이 속에 저 뒤에 서랍 뒤에 밑에 청수 탱크를 그 수덴으로 만들어서 120리터짜리 수덴으로 청수 탱크를 만들어서 그 청수 탱크에 물을 데우고 밤새도록 이걸 켜놓고 주무시면은 청수 탱크에 물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난방이 다 돼요. 저 벙커 난방, 바닥 난방, 이불을 깔아놓으면 아주 뜨끈뜨끈할 정도로 난방이 훌륭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거를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여기에서 물을 틀면은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른 데는 뭐 아무리 물을 많이 데워도 뭐 전기나 뭐 이런 걸로 데우는 데는 보통 많이 데워야 30에서 40, 뭐 그렇지 않으면 50 정도 되고, 우리는 120리터 전부가 따뜻한 물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름이나 전기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밤새도록 어차피 틀어놓는 무시동 히터를 통해서 물이 데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번 제가 눌러보면은 무시동 히터 스위치를 꾹 누르면 한 2, 3초 정도 누르면은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한 다음에 숫자가 9가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쭉 점검을 하고 한 2분 내지 3분 후에는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무시동 히터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바람이 나와요. 그 뜨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이 안에 좀 복잡한 구조의 닥트를 통해서 바람이 이 바닥을 구석구석 다 돌고 다 돈 바람이 이곳으로 나옵니다. 이곳으로 냉장고 위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처음에는 찬바람이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찬바람이 나오다가 한참 1시간 내지 뭐 30분 내지 1시간이 지나면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 안에가 다 데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도 이 바닥 밑을 옛날 그 구들장을 놓는 식으로 구들장을 놔서 저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이 침상도 바닥 침상도 구들장을 놔서 여기에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공간이에요. 이만큼이 여기 이만큼이 그 공간으로 바람을 따뜻한 바람을 나오고 이쪽으로 이쪽 구멍 이 위에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이 안쪽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안쪽에 구멍으로 따뜻한 바람이 또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 위아래가 따뜻해집니다. 일부러 뭐 전기를 넣던가 전기 장판을 넣던가 온수를 넣어가지고 겨울에 막 그 온수를 얼어 터지니까 빼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고 그냥 무시동 기타만 켜고 뜨뜻하게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물도 데워지고 바닥도 따뜻하고 이거를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무시동 기타를 끌 때는 이 버튼 지금은 바로 켰으니까 이제 뜨지 않겠고요. 이 버튼을 또 2, 3초간 꾹 누르면 여기서 오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면은 자기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뜨거워진 엔진을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자동으로 꺼져요. 바로 안 꺼집니다. 그 바로 임의적으로 끄면은 안 돼요. 붙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버튼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메인 버튼 이거 끄면은 다 꺼집니다. 이 숫자하고 요 수위 게이지만 남고 다 꺼져. 이 두 가지는 일부러 끌 필요는 없어요. 전기도 많이 먹지 않고 햇빛에 세워두면은 뭐 그 정도 충전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니까 일부러 끄실 필요 없고 이 밑에 나머지는 뭐 다 꺼주시는 게 좋죠. 설명드리면 이거는 메인 전원 맨 꼭대기에 있는 저 메인 등 요 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요 등도 가운데는 너무 하나다 싶으면 하나 따로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냉장고를 켜고 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수도 물을 나오게 할 수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팬은 이거는 팬 돌아가는 거를 연결하는 거고요. 이거는 굳이 뭐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저기다 우리가 식선을 매서 바로 옆에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서 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네요. 요거를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요거를 끄면은 이렇게 쓰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LED 옆에 멋지게 양쪽으로 들어오죠. 요것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모드등 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이 컨센트는 2구짜리는 인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체 여기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저기 3구짜리로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은 외부 전기를 꼽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전기가 있는 곳에 가시면 외부 전기를 꼽아서 전기를 뭐 이거저거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시고 안에서 꼭 220을 써야 될 때가 있으면은 이 2구짜리에다 꼽아서 쓰면 됩니다. 2구짜리가 저쪽에 에어컨 위쪽에 하나, TV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이 세 군데가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아주 뭐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조상으로 볼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큰 걸 어디다 넣으면 우리는 이제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소파 같은 거 안 만들고 거실처럼 허하게 개방감을 두는 이런 것이 특징이라 여기저기 다 숨겨놨는데요. 각종 뭐 밖으로 빼도 될 만한 것들을 다 저 안쪽으로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그 기능은 다 하게끔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를 아주 큰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밖에 나가서 보면 집 한 채 다 들고 나가도 냉장고 채우기 힘듭니다. 부족해요. 근데 이 정도만 꼭 필요한 걸 여기다 넣어갖고 나가셔도 충분히 사용하시고 이제 이 밑에 수납장에 나머지를 이제 넣어갖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상은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오는데 한 4인용 정도 상이고요. 여기다 바닥에다 놓고 뭐 식사하시고 하면 접어서 거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MPPT인데요. 햇빛 충전이 돼서 그 솔라가 우리가
660W를 올렸습니다. 그 배터리는 지금 500에서 750A 사이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MPPT를 사용해서 충전을 합니다만, MPPT가 됐든 여기 그 주행 충전기가 됐든 솔라 충전기가 됐든 한전 충전기가 됐든 이 여기에 나타난 숫자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만 쳐다보고 조금만 떨어지면 아이고 배터리 단다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설치해 준 것만으로는 여기서 햇빛 충전하고 주행 충전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 숫자는 충전이 들어올 때는 13V 이상으로 거의 표시가 되지만은 주행 충전기나 햇빛 충전기나 뭐 한전 충전기나 이런 것이 다 충전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저녁 때 같은 데는 보통 12.5에서 12.7V, 8V, 12.4에서 4, 5, 6, 7V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충분히 그 선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돼요. 특별히 12.1V, 12V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12.1V, 12V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기계가 다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방전 정지 전압이라고 그래가지고 11V 이하, 10.5V 이하 뭐 이렇게 떨어지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12V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시동을 틀든지 한전 충전기를 꼽든지 해서 쓰시면 되고, 한전 충전기를 꼽을 환경이 안 되면은 그냥 시동이라도 걸어서 급하게 충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문은 당겨가지고 잠궜을 때 턱하고 이게 튀나오죠? 근데 이거를 풀르실 때는 이거를 누르시고 제껴야 돼요. 안 누르고 제끼고 하다가 부셔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가운데 버튼을 잠그면 올라오는데, 이 문을 여실 때는 꼭 이걸 빨간 걸 누르고 열으시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더블 캡, 그 다음에 일반 캡, 초장축,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